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며 날씨가 그리 좋지 못했는데 그 영향일까요? 오늘은 굉장히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는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화요일의 마무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하락을 보이면 당연히 선물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을 텐데요. 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1시간 비트맥스 XBT 선물 포지션에 1022.37만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대규모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이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의 기업이든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성장이 더디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직원 수일 텐데요. 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인프라 개발사에서 무려 90여 명의 정리해고 소식이 나왔는데 추가 정리해고 소식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컨센시스가 직원 90여 명을 추가 정리 해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가 지난 2월에 이어 90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정리 해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 1월 대비 컨센시스의 직원 수는 약 14% 감축이 되었다, 20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2월 5일 컨센시스에서 직원의 14% 정리 해고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주력 사업 부분을 바꾸고 조직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취지인데 이때 당시 구체적인 인원수나 정확한 현재 직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컨센시스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 글로벌 리스크는 전 세계의 인구의 건강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동종 업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컨센시스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일정을 재평가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사업 부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번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태 이후로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서 그 전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왔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3,873개의 비트코인의 이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체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증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레딧에서는 암호화폐 구독자 수가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국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 플랫폼 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구독한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레딧의 경우는 그냥 쉽게 트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의 빅 이벤트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성큼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감기의 영향일까요? 한 디지털 운영사에서 2017년 말부터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직전의 패턴이 현재 나오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운영사는 비트코인이 3년 전 강세장 직전 패턴을 출현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디지털 자산 운영사를 인용하면서 반감기를 25일 앞둔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 시세가 채굴 비용을 밑돌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16년이다. 이후 18개월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2700%나 올랐다. 이번에도 유사한 장기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했습니다. 네, 현재 5월 12일 정도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까지는 하락을 보이다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1에서 2년 후에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 또한 하락을 보이다가 반감기 이후에 1에서 2년 후 가격에 크나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곧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1년간의 모습도 지금 패턴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네, 역사적으로만 흘러 들어간다면 내년 5월에서 이제 말쯤에는 새로운 고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디지털 자산 운용사 측에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이어졌던 이제 초강세장 때 또한 엄청난 양의 추가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추가 발행의 영향으로 테더 시가총액이 7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70억 달러 시가총액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급 거래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해 세계 최대 생산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테더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테더는 시가총액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 2억 달러 규모의 지금 테더가 추가 발행이 되면서 많은 이런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회사 스큐가 이제 테더의 시가총액이 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지금 도달해 있죠. 네, 코인마켓캡과 같은 다른 분석가들도 그 당시 약 64억 달러라는 약간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데, 네, 연초 이후 USDT의 시가총액이 무려 56%나 증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2.3%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말이죠. 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비율로는 테더가 현재 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라이트코인과 이오스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테더는 지난 주말 이제 1억 2천만 달러를 추가 발행을 했고 이번 달에 지금 3월, 4월 들어서 엄청난 양의 추가 발행이 있었죠. 네, USDT가 1달러 이상에 거래되면 이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그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USDT 수요의 원동력은 무엇일지 이제 이 부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제 그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지금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해 반토막이 났었죠. 이 반토막 때 사람들이 현금 달러를 찾듯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테더 수요가 많아지면서 테더사에서 급격하게 이제 추가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컴페어의 월간 거래소 리뷰에 따르면 3월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제 2100만 개 이상이 비트코인의 볼륨의 73%를 차지하여 법정 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된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하락 그리고 전 세계 금융의 위기도 한몫을 했겠죠. 네, USDTC나 이제 팍스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지만 테더가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업계 관측통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부분 이제 강세장이 곧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거래자들이 그들의 평가절하, 가격의 하락을 두려워하는 안전한 이제 그 탈출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의 한 요인일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달러화에 대한 더 많은 노출은 경제적 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좋은 움직임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더불어 지금 알트코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상승을 그리는 많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상승장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소폭 하락을 했지만 과연 이 정도의 하락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한 9월 5일 이후 229일 동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시가총액 점유율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중에 62%, 63%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앞서 사례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2.5%와 52.5%가 사이가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했다며 6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내다봤습니다. 네, 또한 미디어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계속된 하락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40% 정도, 지금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의 조건 두 가지가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하락. 근데 사실상 62.5%나 52.5%나 뭐 10%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온다 만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일단은 한 40% 정도 아래로 내려가서 각자의 코인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40%가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양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너나 할 거 없이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보여줬던 초강세장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신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게 더 빠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채굴 난이도 또한 21일 오늘이죠. 네, 대폭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1일 15시경 채굴 난이도 조정을 맞을 예정인데 지금 이미 채굴 난이도가 조정이 됐겠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이번 난이도 조정은 플러스 9.31% 역대급의 조정 예상입니다. 약 10%의 플러스 조정은 작년 9월 이래 처음의 조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플러스 5.77%와 합쳐 두 번 연속 난이도가 플러스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리스크 쇼크로 인한 따른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급락한 비트코인의 시장의 영향으로 3월 26일에 과거 최대 규모의 마이너스 조정을 실시한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리고 시장의 수익성이 일부 개선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가격 급락 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이전에 보도했듯이 세 가지 포인트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새로운 채굴자들의 참여 또는 채굴 기기의 도입과 두 번째로는 다른 이제 체인의 전환이죠.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가 반감기를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채굴 생산성이 좋은 아직까지는 반감기가 오지 않은 비트코인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얼마 뒤면은 조금의 보상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뽕을 다 뽑겠다. 네, 이러한 이제 그 심리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처럼 난이도 조정이 약 2주마다 실행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채굴자의 수익성이 조정하기 어렵고 블록 생성 시간과 해시레이트 하락 등 타이밍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시장이 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반감기 직후 반감기가 딱 이루어진 5월 12일 날 가격의 대폭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게 내려갔으니까 비트코인 반감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 하지만 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제 하락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뺄 거야. 이게 비트코인에서 잠깐 나의 투자 자금을 빼겠어. 이런 움직임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역사적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이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1년
1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에 이제 높게 상승하는 1년 정도 뒤에 높게 상승하는 모습, 두 번째 반감기를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이죠.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세 번째 반감기도 크게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 2021년 말 정도 때 높은 새로운 고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규제는 꼭 시장의 악재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가 반드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규제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분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규제 정책들이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규정과 시행이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가능한 방법은 내장형 감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너무 짧게 나왔는데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규제 관련 뉴스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소속 2명의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규제 조치 및 관련 소식은 국경 없는 비트코인에도 가격과 거래량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특히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를 했는데, 네, 연구원은 본질적으로 국경 없는 암호화폐 내 특히 자국 규제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18년 6월까지 로이터가 보고한 151개의 규제 관련 사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규제 뉴스 발표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고 이후 다른 암호화폐 가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수법을 취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예로는 ETF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보류와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미국 의회 청문회 증언 소식을 들어 가격 추이 그래프와 함께 분석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두 개 다 굉장히 2019년 때 핫했던 이런 뉴스였죠. 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리브라 때문에 청문회에 불려가서 아주 죄인 마냥 이렇게 얘기도 잘 못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움을 샀던 그 뉴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가 비트코인 ETF 설립을 위한 주식 거래 규칙을 변경하는 제안을 SEC가 이제 기각한다 뉴스 발표 후에 5분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6%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증언을 시작한 시간과 동시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네, 조사 결과 이제 다음은 4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금융거래 사용 가능 여부나 증권법과의 관련성과 같은 암호화폐 법적 입장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에 따라 플러스에도 마이너스에도 작용하지만 암호화폐와 ICO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확립을 시사하는 뉴스는 강력한 시장 획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이나 관한 규제 소식이나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간의 거래 제한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뉴스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약간 글로벌적인 이런 규제에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규제 당국의 애매한 경고나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CBDC 발행 가능성에 관한 뉴스는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DCEP 테스트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에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국가나 규제 관할 구역 간의 암호화폐의 이제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시장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연구자는 규제상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의 중립적인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증권법과의 관련도 포함하는 암호화폐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서로 다른 규제 기관과의 이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과 감독 영역에 관해
제고할 필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또 암호화폐의 특성과 향후 발달 방향을 고려해서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관된 접근의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과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보이게 될 텐데, 네, 암호화폐 시장이 하루빨리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건강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면은 일반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만, 일반 분들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살아있냐,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이러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투기, 도박 이 정도의 지금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와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뿐이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리 좋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일단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리플 XRP의 언급 트위터 사용자가 전분기 대비 16% 감소를 했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취급 온라인 자산 투자 플랫폼 이토로의 데이터 분석 업체 더타이가 공동 발행한 1분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올 1분기 리플 언급, XRP 언급 트위터 사용자 수가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소위 리플 대군이라고 불리는 XRP 지지 트위터 사용자 수가 2018년 1월 대비 8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리플사의 지속적인 XRP 보유분 현금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리플은 지난해 3분기 보유자산 중 2.5억 달러 규모의 XRP를 현금화했으며 4분기 보유자산 중 1,3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현금화했습니다. 네, 리플사는 긍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 XRP를 지속적으로 현금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리플 XRP 정말 애증의 코인이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그리고 호재만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비트코인 가격 비슷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좀 오버해서 말하면 네, 그 정도의 호재거리가 나오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XRP 투자자분들 많은 애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리플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중,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XRP에 관한 소식에 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이토로의 이런 분석 보고서 중 하나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보고서 중 하나에서 네, XRP에 관해서 이제 본인 투자 플랫폼의 절반이 XRP를 투자하고 있다. 절반의 인원이 XRP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XRP가 올해, 그리고 2019년 최악의 퍼포먼스, 즉 최악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이다, 이러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를 지금 믿지만 가격은 믿지 않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XRP, 네,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처럼 XRP의 가격 또한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리브라 협회에 관한 리브라 백서가 새로 2.0 버전이 출시되면서 리브라 협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NGO 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리브라 협회에 새롭게 합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국제 자선구호 비영리 기관 NGO 해퍼 인터내셔널이 이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발행 기관 리브라 협회의 23번째 공식 회원사로 합류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해퍼 인터내셔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리브라의 미션인 금융 포용, 그리고 경쟁이 가능한 책임감 있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해퍼 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최빈곤층에 속하는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농부들의 사업이 성장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는 신용에 대한 접근이다. 리브라를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리브라 협회에서 많은 규제 기관들의 이제 압박 속에서 결국에는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은 이제 통합 바스켓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달러, 엔화, 한화, 위안화로 이제 다 리브라로 원래 통일하는 이제 단일 통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각
각국의 이제 규제 기관, 정부 기관에 막혀서 이제 뭐 리브라 USD, 뭐 리브라 한화, 리브라 위안화, 뭐 리브라 엔화 이렇게 각각 단일 바스켓으로 하기로 방향을 선회했죠. 과연 이것이 리브라의 이런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브라 협회의 당초에 이제 목표처럼 이번 연도 안에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발행이 되게 되면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발전과 개발,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프랑스는 테스트를 하고 있죠. 미국의 디지털 달러, 중국의 DCEP,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의 CBDC까지 이런 디지털 화폐가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해 비접촉 사회로 디지털 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채택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제목부터 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암호화폐 채택이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서 AMB 크립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죠. 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CBDC의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최종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분명한 질문은 중앙은행들이 이제 CBDC로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하는가인데요. 네,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서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버가 그가 정말로 미국의 디지털 달러인 페드코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발전이라고 했지만 페드코인 출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의 암호화폐로 전환을 원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언급을 했는데, 디지털 토큰으로 미국 달러화를 발행한다면 미국 달러 디지털 토큰과 실제 암호화폐 차이는 훨씬 작다. 그리고 그 격차가 작을수록 사람들은 나머지 부분을 뛰어넘는 실제 암호화폐로 가는 동기를 훨씬 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한편에서는 CBDC를 시도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알트코인이 탑코인의 자리를 노리고 달려가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확장성 문제, 거래 속도, 프라이버시 등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확장성, 거래 속도, 프라이버시 등 이것보다 비트코인보다 솔직히 기능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로저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발휘를 할 때 문제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 입지를 굳혀가는 게 아니죠. 네, 자산으로서의, 그것도 디지털 골드, 새로운 디지털 골드라는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대체하려고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입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는 뭐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뭐 CBDC 나오면 CBDC에는 당연히 밀리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 자체만으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로저버가 제기한 문제가 크게 좀 중요할까, 문제가 정말 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취미의 암호화폐 채굴은 비과세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세무당국이 17일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는데,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종류의 토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또한 이와는 별도로 ICO에 의해 발행된 상기 토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제 토큰 되는 것은 이제 무형 자산으로 취급되며 그냥 물물 교환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ICO 등 자금 조달에 관련된 보상은 ICO 시에 이제 발행된 토큰의 일부를 창업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그 토큰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주어지는 경우 그것은 수익으로 간주되어 창업자 자신에게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창업자가 회사의 설립이나 ICO에 출자하고 있어 사업체의 소유권이나 의결권의 부여를 위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는 자본자산으로서 취급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굴자의 과세가 이익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존하면서 취미로 판단되면 토큰 처분 손익은 과세, 손금 불산입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과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단 습관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취미로 판단되지 않고 과세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말장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취미가 어떤 기준일까요? 네, 지금 뭐 이익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취미로서 암호화폐 채굴도 이익을 당연히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채굴기 하나로서 하냐, 뭐 10개로 하냐, 100개로 하냐. 난 100개로 해도 뭐 채굴기 1000개로 해도 비트메인에서 파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엔트마이너 S 플러스 17 한 1000개 사가지고 나는 뭐 직장 다니면서 이건 내 취미다 하면은 과세를 안 매기고 나는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요것도 그냥 내 사업으로 하는 거다 하면 과세를 매기고 약간 기준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이런 규제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러한 규제가 일단은 아까 나온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로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 이번 연도 안에 큰 프레임워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 움직임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가 됐다.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각각 15%,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그리고 즉 도미넌스죠.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네, 지금 4월달도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3월달 마무리되는 것 같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4월달 안에는 그 3월의 영향일까요? 지금 20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4월 말 5월 초 5월의 시작은 한 30 정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17% 하락하며 840만원대, 이더리움이 5% 하락하며 21만 2천원대, 리플 XRP가 4.3% 하락하며 22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3.6%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